우리 혈액의 pH 정상 범위는 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국시 합격할 겁니다. 유하, 이번 시간은 자연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자연요법의 대표적 4가지를 아는 겁니다. 첫째, 추나요법, 둘째, 부항요법, 셋째, 수치료법, 넷째, 한증요법이 있습니다. 일단 자연요법 안에는 요 대표적인 4가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먼저 추나요법을 보겠습니다. 추나, 한자를 풀이하면 밀추자에 당길 나자입니다. 밀고 당기면서 치료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이 다양한데 안마, 안교, 지압, 숙이라고도 합니다. 안마, 지압을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전반적으로 손으로 주무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숙이는 손수, 기술기라고 해가지고 손기술이란 뜻입니다. 이제 추나의 작용을 보겠습니다. 표현들이 추상적이라서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음양조화가 있습니다. 통증을 줄여주고 우리 몸의 음과 양을 조화시켜준다고 봅니다. 둘째는 혈액순환이 있습니다. 경락을 소통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경락이 혹시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실까요? 기와 혈액이 순환하는 통로였습니다. 통로를 잘 뚫어줘서 기와 혈도 순환을 잘 시킨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체질 강화입니다. 체질은 쉽게 육체의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체질 강화를 구체적으로 보면 근경련 상태를 개선시킨다고 표현되어 있다 맞죠? 여기서 경련은 온몸을 막 달달달 다 떤다는 느낌보다는 운동을 하거나 무리한 활동을 했을 때 다리 같은 부위에서 쥐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게 평소에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잘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시켜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째는 운동 범위 개선으로 관절을 원활하고 부드럽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즉,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추나의 유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추나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출혈 및 염증입니다. 피가 나거나 염증이 있으면 밀고 당기기 하기 힘들겠다 맞죠? 둘째는 내장병변입니다. 내장기질, 다른 말로 내장 조직에 문제가 있는데 역시나 밀고 당기기 힘들겠다 맞죠? 셋째는 골절 및 탈구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추나는 뼈가 부러지거나 빠졌을 때 붙이거나 끼워 넣는 게 아닙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이제 빠졌다면 어디 가야겠습니까? 정형외과 가야겠다 맞죠? 넷째는 월경 임신기입니다. 임신했는데 복부나 허리를 막 밀고 당기고 하면 생각만 해도 무리가 좀 많이 가겠다 맞죠? 이제 부항요법을 보겠습니다. 부항은 붙일 부의 항아리 항자라는 뜻입니다. 밑에 사진처럼 항아리 모양처럼 생긴 컵을 피부 위에 딱딱딱 붙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음압 펌프질로 관 속의 공기를 빼내어 피부에 흡착시킨다라고 나와 있다 맞죠? 이게 무슨 말이고? 음압 펌프질이 무슨 말이냐면 컵 속의 공기를 밑에 사진에 있는 손잡이 달린 펌프로 쪼물딱쪼물딱 펌프질을 해서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공 상태가 되는데 진공 상태가 된 컵을 피부에 붙이면 마치 진공 청소기처럼 피부가 막 딸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줄에 보시면 부항을 다른 말로 진공정열요법이라고도 한다. 요래 나와 있다 맞죠? 부항을 붙였다 떼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떼서 보면 멍이 시퍼렇게 들어 있습니다. 붙여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붙였다 뗐다 하면서 멍이 드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피가 맑아진다는 뜻입니다. 진공 상태를 만들어 피를 맑게 해준다는 뜻이 진공정열요법입니다. 부항의 적응증을 보겠습니다. 적응증은 어디다 써먹느냐는 뜻인데 다양하게 쓰입니다. 결핵, 순환기, 신경계, 부인과, 소화기, 기타 등등. 부항에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수치가 나와서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첫째 줄에 시간은 매회 5에서 15분이라 나와 있고 둘째 줄 보면 처음 압력은 30에서 40 이거 뭐라고 읽냐면 센티미터 머큐리라고 읽습니다.
압력을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셋째, 방혈시 출혈량은 1회 10cc를 넘지 않도록 한다 해서 방혈이 무슨 말이냐면 피를 방출시킨다는 뜻입니다. 부항으로 피를 뺄 수도 있습니다. 피 빼는 부항을 습식 부항이라고 하는데 피를 한 번에 10cc 이상 흘리지 말게 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과목이 그렇듯이 수치가 나오면 어려운데 22년 상반기 시험에도 출제됐고 실제로 많이 틀렸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항에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먼저 자연식 병용, 부항받는 기간 중에 육식, 그러니까 고기를 먹거나 고칼로리 식품을 먹으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두 번째, 서서히 적응되도록 한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붙이지 말란 소리입니다. 세 번째, 휴식. 피로감이 심하면 2에서 3일 휴식을 해라는 뜻이고, 네 번째, 출혈은 출혈이 있거나 정맥류가 있으면 부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피 다 터지겠다, 맞죠? 다음으로 수치료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수치료법은 물로 치료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냉온요법,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들락날락 거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둘째 줄에 다른 일반 목욕에 비해 산염기 평형 파괴가 없다고 나와 있다, 맞죠? 무슨 말이냐면 일반 목욕은 땀 흘리고 노폐물이 빠지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도 같이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산알칼리 균형, 다른 말로 pH가 파괴된다고 보는데 냉온요법은 노폐물만 빠지고 영양분이 빠지는 건 없이 우리 몸의 균형, pH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문제. 우리 혈액의 pH 정상 범위는 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국시 합격할 겁니다. 다음으로 수치료법의 작용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극과 진정. 찬물과 따뜻한 물이 좋은 자극도 되고 진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혈액 정화.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뜻이고, 세 번째, 해독. 몸을 해독시키고 중화시킨다. 해독은 독을 없애는 거고 중화는 산염기 균형을 맞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째는 산염기 조화입니다. 산알칼리를 조화시키는 것인데 염기를 다른 말로 알칼리라고 합니다. 작용들을 외우실 때는 포인트를 중화, 산염기 조화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봤을 때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이제 수치료법의 시행 요령을 보겠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들락날락 거리는 것이 수치료법이라 했다, 맞죠? 첫째 줄에 이상적인 온도가 나와 있습니다. 냉탕 16도, 온탕 42도입니다. 온탕에 있다가 냉탕에 들어갈 때는 좀 찹찹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줄 보시면 병약자와 고령자에게 온도를 쓸 때는 요 온도 그대로 쓰면 안 되겠다, 맞죠? 온도 차이를 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낮춰야겠습니다. 몇 도로 쓸까요? 냉탕은 30도, 온탕은 40도입니다. 위에 거보다는 놀래는 게 좀 덜하겠다, 맞죠? 이제 수치료법의 적응증과 금기증을 보겠습니다. 적응증은 만성질환들입니다. 혈압, 당뇨, 비만, 류머티스, 노이로제. 금기증도 있습니다. 금기증은 뭘까요? 중증 심장질환입니다. 찬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심장이 놀라겠다, 맞죠? 그래서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수치료법 쓰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한증요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한증요법은 다른 말로 발한요법이라고도 합니다. 발한이 무슨 말이었을까요? 땀 내는 거다, 맞죠? 땀을 쫙 빼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동서고금을 통한 공통적인 치료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동서고금 뜻이 동서양 공통, 즉 동서양 공통으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체중 조절, 노폐물 배설 촉진은 동서양 공통으로 봤고 동양의학에서는 추가로 이것 효과까지 있다고 봤습니다. 서양에서는 안 봤는데 동양에서만 본 효과,
뭐가 있을까요? 소염과 온보입니다. 소염의 뜻은 염증을 깔아앉힌다는 뜻이고 온보의 뜻은 따뜻한 기운을 보충시킨다는 뜻입니다. 이제 문제로 보겠습니다. 문제. 추나요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보기도 잠깐 보겠습니다. 1번은 왜 안 될까요? 추나는 관절을 잘 움직이게 해준다고 했는데 관절이 잘 움직이려면 수축보다는 이완이 좋겠습니다. 3번도 맞는 말 아니냐고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3번은 근육의 균형을 회복시킨다는 말까지는 맞는데 혈액을 생성시킨다가 틀렸습니다. 혈액을 생성시키는 게 아니라 근경련 상태를 개선시키는 겁니다. 4번은 금기였고 5번은 추나와 부항은 다른 겁니다. 다음 문제. 부항요법 치료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명현. 여기서는 어지러움을 뜻합니다. 부항 과정 중에 어지러움이 심하면 압력과 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해 가실 겁니다. 다음. 수치료법에서 냉탕과 온탕의 가장 이상적인 물온도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냉탕 16도, 온탕 42도. 요 수치는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땀을 나게 해서 병을 고치는 한증요법에 동양의학만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소염과 온보였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동양의학만의 목적이 아니라 동서양 공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알자. 오늘 배운 포인트를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연요법은 크게 4가지가 있었다 맞죠? 뭐 있었습니까? 같이 외워볼까요? 추나, 부항, 수치료법, 한증요법 크게 4가지였고 두 번째, 추나요법의 목적 4가지 뭐가 있었습니까? 첫째는 음양조화. 우리 몸 안에 음양을 조화시킨다. 음양조화 안에 또 들어간 것이 통증 경감도 있었고 두 번째, 혈액순환. 세 번째, 체질 강화. 네 번째, 관절 운동 범위 개선이 있었다 맞죠? 그리고 세 번째, 수치료법의 온도 방금 했다 맞죠? 냉탕 16도, 온탕 42도. 그리고 네 번째, 한증요법 동양의학만의 목적 2가지. 이것도 방금 했습니다. 정답은 소염과 온보였습니다.